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앵글을 다르게 해서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채널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외대 서시드니 공동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은 한국에서 서울외대에서 수학하고, 그리고 나머지 2학년 1년은 시드니 서쪽에 있는 파라마타라는 도시에, 거기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주에 제가 출국을 하게 돼서 짐을 싸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책을 뭘 가져갈까? 약간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거기 이제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 파라마타 공공도서관이랑,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도서관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책들, 그 책들을 조금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문학 번역에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영문 운전면허증을 하고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그쪽 근처에 한국 문학 번역원이 있길래, 그래서 그쪽에도 갔다 오고 책을 뭘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도 갔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게 한국어 책이에요. 사실 그쪽에 가면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역설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한국어 책을 뭘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거는 되게 잠깐만 20대 초반부터 되게 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침서, 제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했던 이태준 선생님의 문장 강화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 일제강점기 당시에 산문은 이태준, 시는 정지용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다. 네, 시에는 지용, 산문은, 문장에는 태준이라고 걸어줄 만큼. 네, 제가 글을 쓰면서 약간 뭐랄까, 이게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다른 많은 문장을 봤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가져갈 수 있다면 요거를 가져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챙기게 됐고, 네, 이제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샀는데, 저주토끼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정보라 작가님이랑 많이 일하시는 또 안톤 헌님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그 번역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부커상에도 이게 최종 후보에도 올랐었고, 22년도였나? 그래서 이 책을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로 된 거는 구하기가 쉽지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샀고, 그리고 또 이 장르가 그 약간의 환상문학, 이게 또 장르를 딱히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제가 이런 쪽에 글쓰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 싶어요. 더 이렇게 도전 정신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리고 또 한국적인 맥락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건 지금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어제 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국적인 텍스트가 많아서, 컨텍스트가 많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셨나 이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요거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온다는 이거는 사실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거 제가 고민했어요. 가져갈까 말까. 이게 제가 사실은 초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한번 할게요. 초판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처음 나오자마자 이때 한강 작가님이 원래 좋아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이 오자마자 제가 읽었는데 너무 저를 힘들게 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읽으려고요. 영문이 그 데보라 스미스님이 번역하신 거랑 같이.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밀어놓고, 그리고 아까 저주토끼는 영문은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많이 있어서 놓고, 그리고 또 한 권의 한국어 책을 더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이 번역의 탄생, 이 책이 번역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번역이랑 번역이랑 통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번역을 통해서 정교함이랑 다양성 이런 것들 깊이를 좀 넓힌다면, 통역을 통해서 이 순발력, 재치 이런 것들, 그리고 번역은 또 인내심, 지구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번역과 통역을 둘 다 하고 싶은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서 한국어에 대한 갈증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어에 대한, 오히려 유학을 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책은 사실 거기 많이 있겠지만, 영어 책을 중에 제가 고른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학에 가까운 거고, 아니다, 이건 픽션이 아니다. 지금 픽션이랑 논픽션,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젊은 시인의 편지도 있네. 이거는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이탈로 칼비노 작가는 제가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걸로 처음에 입문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글이 아름답고, 저는 원래 되게 건축에도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게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픽션인데, 마르코 폴로랑 쿠빌라이 칸의 그 관계를, 그 기본 세팅을 해놓고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에게 도시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도시들. 왜냐면은 쿠빌라이 칸은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르코 폴로가 설명해 주는데 너무 그 묘사도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보면서 이 이탈로 칼비노라는 작가를 조금 찾아보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작가라고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은 이게 초창기 단편집 같은 걸 모아놓은 건데, 이것도 되게 아름다운 묘사들이 많고 아이디어들이 되게 아름다워서 이 책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황석영 작가님의 철도 3대, 이것도 2024년에 부커상에 그 최종 후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이 책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이 책을 한국어를 가져갈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어쨌든 이 책이 도서관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서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텍스트가 많아요. 노동운동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거를 다른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소라 킴 러셀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많이 번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제가 정확하게 리서치가 많이 안 돼서 그 밑에 계신 분은 네, 제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미린의 작가님이신데, 이 책은 제가 왜 선정했냐면 이 작가님께서 그 외국에서 대학교부터 수학하셨나 고등학교부터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놀랍게도 영어 소설과 한국어 소설을 동시에 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된 책과 영어로 된 책이 두 권이 나왔다.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원 작가가 있고 타인인 다른 번역가가 그것을 문장을 해체하고 분석해서 다른 언어로 만드는 것,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이 다른 단어로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되게 흥미롭게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도 제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였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100세 정도 되신 할머니께서 살아온 인생, 저희 20세기를 거의 온전히 살아오신, 뭐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살아오신 8개의 색채가 다양한 삶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만 조금 읽어서 뒤에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넌픽션을 보면은, 이 책은 이제 저희 뇌과학으로 흥미를 갖게 해주신 박문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인데, 이런 책들도 제가 이제 흥미로워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집은 한 권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네, 한국어로 된 시집은 나중에 졸업하고 있고요. 네, 아쉬운 대로 이걸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항상 제가 머릿속에서 질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는 못하는 책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80년대나 70년대 이게 번역서로 나와서 많은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 뭐 질문도 던지고 어느 정도 이 갈증을 해소시켜줬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얇기도 하고 뭐 몇 개 챕터를 읽어보긴 했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질문. 그리고 이제 이 책은 Thoughts on Fire, 요거는 제가 소방관이었다는 것을 계속 잊지 않고 싶어서 가지고 간 책인데, 이것도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사실은 일을 혼자서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했던 게, 소방 관련한 기술들, 외국에서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화재 진압 기술 같은 거를 동료들이랑 공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깊이 알고 싶어서 영어를 많이 공부한 게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제 기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초창기에 약간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셨나? 이게 이제 미국에도 의용 소방대처럼 그 자원에서 일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랑 한국이랑은 좀 체계가 다른데 더 적극적으로 많이 출동을 하시고 현장 업무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자원으로 의용 소방대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철학과 그리고 소방 활동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저의 마음가짐을 좀 다잡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나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의 보스, 제가 영화 미술, 그러니까 아트 다큐멘터리 분야에 있다고 했는데 저의 보스가 사실 이 작가님입니다. 임흥순 작가님. 저의 보스였고 아직도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MMCA에서 전시하셨을 때 이제 책이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 둘 다 나왔는데 제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랑 영어, 제가 존경하는 이 작가님을 이제 비평한 글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비평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제가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곳이라서 이 글을 제가 온전히 더 습득하고 싶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피엔스는 사실은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되게 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5,000원에 할인을 해서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네, 5,000원에 구매했는데 이게 글이 되게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이제 논리 전개가 되게 깔끔해요.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논리 전개 측면이라던가 글을 쓰시는 것들에 있어서 명쾌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참조하자, 네,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탈로 칼비노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작년 초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2월 달에 설날 바로 전주인가 대만을 갔어요. 대만에 가서 제가 보통 외국 가면은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대만에서 건져온 책입니다. 이탈로 칼비노가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The Written World and the Unwritten World.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소설로 잘 알려주셨지만 넌픽션도 되게 좋으시고, 이 번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되게 번역자의 자세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제가 이탈리아어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이탈리아어도 번역에 문제가 있나 봐요. 번역의 어려움의 문제, 뭐 모든 언어들을 갖고 있겠지만 뭐 한국어와 영어와의 관계와 이탈리아어와 영어와의 관계,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근데 그게 또 이탈리아어와 영어의 차이도 그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와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비노 작가.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이제 릴케. 제가 진짜 릴케를 처음에 좋아하게 된 거는 릴케의 사물시로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물시로부터 너무 많은 위안을 받아서 사물시를 좋아하게 됐고, 릴케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렇게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한국어로 처음에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10년도 전에, 10몇 년 전에. 근데 이 문체가, 그때 한국어 문체가 좋았어요. 제가 이거 버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 버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 버전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문체도 좋고, 이 편지의 톤, 이 어조,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게 사실 독일어가 원문일 텐데, 독일어 원문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것도 되게 판본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판본을 골라서 가지고 갑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마음 자체가 너무, 이 자체, 마음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글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집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기 전에 제 책장을 한번 찍어 놓고 가서 나중에 또 책장에 있는 책이 떠오를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장에 있는 책을 한번 쭉 보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짐을 싸는 마지막 짐을 더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